자, 무릎을 접으시고 어깨 넓이 벌리시고 힙을 살짝 들고 상하로 움직이시면서 척추와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자, 이제 힙을 내려주시고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 주시고 이제 무릎 붙이시고 무릎 들어주시고 허벅지 붙이시고 좌우로 움직이시고 시선은 반대로 돌려주시고 몸을 뺑거리 틀어서 돌아서 앉아 주십시오. 자, 방석을 살짝 접고 허리 펴시고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 이빨과 이빨은 살짝 깨물고 혀는 혀천장이 되시고 내가 앉아있는 부분 1m 앞에 점을 찍으시고 눈을 밑으로 살포시 내려주시고 가볍게 미소 띄워주시면서 자, 천천히 항문을 조았다 풀었다 반복하십시오. 항문을 조을 때 아랫배 살짝 끌어당기시고 자극점이 머리끝 100회까지 전달될 수 있게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복식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끌어올리시면서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배를 쭉 끌어당기시고 모든 호흡을 천천히 다 토해내시고 최대한 호흡을 토했으면 호흡이 잠시 멈춰진 상태에서 천천히 항문을 지그시 조으시고 관략근은 강하게 수축하시고 아랫배 지그시 물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시고 배를 볼록하게 끌어올리시고 호흡은 깊이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배를 쭉 끌어당기시고 배는 홀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호흡을 토했으면 호흡이 잠시 멈춰진 상태에서 천천히 항문을 지그시 조으시고 관략근은 강하게 수축하시고 아랫배 지그시 물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시고 배를 볼록하게 끌어올리시고 호흡은 깊이 들어 마시고 이제 각자 호흡에 맞추어서 들숨 날숨 지식을 반복하십시오. 한 호흡에 집중하시고 호흡에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깊이 들어 마시고 길게 천천히 내쉬어 주시고 최대한 호흡을 토했으면 호흡이 잠시 멈춰진 상태에서 천천히 항문을 지그시 저으시고 관략근은 강하게 수축하시고 아랫배 지그시 물려주시고 모든 호흡은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기만 하십시오. 자, 이제 풀무호흡 들어가겠습니다. 코로 바로 자, 이제 풀무호흡을 잘 보시면 이 팬티선 있죠, 팬티선을 이게 이제 호흡이 동일해요. 이게 처음에 관략근 할 때도 아랫배에서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요 팬티선에서 아랫배에서 당기는 거예요. 케글 운동이 아랫배 당기고 항문 조으시고 아랫배 당기고 항문 조으시고 복식 호흡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이거잖아요. 이걸 천천히 해줘야 돼요. 들어 마시고 들숨 날숨 지식 들숨 날숨 지식. 그리고 이제 풀무호흡은 이제 풀무라는 게 이제 산소를 몸 안에 확 불어넣는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간에 이게 풀무질을 막 해가지고 산소를 막 넣어가 달굼진 자체를 불을 세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몸 안에도 우리 몸이 이제 산소가 들어와 주면 세포에 전달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수소가 들어오면 한원작용이 일어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체는 공기가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공기를 치료하는데 공기는 뭘 타고 들어가요? 혈액을 타고 들어가죠. 혈액을 타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 약간 모순이 뭐냐 하면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포 외 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포 외 혈액이 뭐냐 하면 세포 위에 혈액하고
친환기 뭐냐 하면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한국인들은 나트륨 부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싱겁게 먹는 나라예요. 한국인들의 질환의 8, 90%는 나트륨만 복용해주면 대체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제 경험상 한 30 몇 년 동안 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큰 욕심 안 내고 소식하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큰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40대쯤 되면 조금씩 몸이 건강이 무너지면서 나이가 먹었어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른 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운동 열심히 하고 저염식하고 그 자연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안 건강해.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잘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염분 부족인 거예요. 운동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소금만 열심히 주면 엄청 건강해져요. 가슴도 벌렁벌렁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운동을 할수록 힘이 나.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좋은 소금을 열심히 먹으면 기록도 확확 올라가면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요즘 군대에서 막 소금을 많이 안 먹고 막 행군을 시키니까 퍽퍽 썰어지면서 옛날에 우리 군대에 갔을 때는 100kg 행군 막 핸드했거든 그냥. 그때는 이렇게 소금을 하나 입에 팍 밀어였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도당하고 소금이 약간 섞인 거하고 섞어가 그걸 주거든요. 근데 그거로는 택도 없어요. 운동 땀을 많이 할 때는 확확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혈액에는 0.9%의 염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공복감 많이 없어 살 안 처지고 안 늘어지면서 빠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식이 1, 2, 3은 체중이 안 빠지다가 3일째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져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첫날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혈액을 채워주고 빠지는. 물론 막 나이가 아주 많고 혈액이 자체가 노화라는 것이 몸 안에 물이 빠진다 그러거든. 그게 혈액이 빠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염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소금을 잘 넣어주면 좋은 소금을 넣어준다고 몸이 치료되는 건 아니고 좋은 소금을 넣어주고요.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물만 막 먹으면 오히려 뇌에 문제가 생겨요. 뇌수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염증 작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깨져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도 염분이 적당히 일정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고 움직여주고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막 건강해지려고 하면 뭐냐 하면 걷다가 소금을 많이 먹고요. 걷다가 좀 뛰다가 그러면 뛰면 이래 되거든. 이 정도까지 뛸 필요 없어. 이 정도 뛰주고 또 걷고 뛰주고 걷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몸이 올라와요. 그러다 이렇게 소금을 계속 먹다 보면 하프 마라톤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금방 그거는 보름 정도만 해도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내가 평상시에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막 쪼이고 힘들으신 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대로 걷고 살짝 뛰고 걷고 조금 빠른 걸음보다 약간 비슷하게 뛰고 이렇게 반복해 주면서 심장에서 몸 안에 산소를 많이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주니까 염도가 채워지니까 그게 채워지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할 때 이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호흡을 할 때 풀무호흡은 아래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마시고 내쉬면 당기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보세요. 여기 아랫배를 잡고 내가 지금 잠시 했는데 어지럽죠? 좀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산소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직 형성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했는데 땀이 막 나잖아요, 이게. 덩이도 막 온몸에 지금 땀이 확 배기는데,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이렇게 단식하시는 분들은 풀무호흡을 이렇게 좀 해주고, 풀무호흡을 배워두고 또 해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호흡이 가만히 간조하고 있는 거, 호흡도 간조하고 마음도 간조하고 몸도 가만히 간조하는 거거든요. 그 볼간자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바라보는데 어깨에 힘은 빼고 아랫배에 힘은 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돼요. 아랫배에 힘 주고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2번 호흡이 킥을 갈리죠. 당기는 거고, 3번 호흡 복식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4번 풀무호흡이 이제 들어 마시면서 당기주고 항문에서 쪼으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이 호흡을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호흡을 들어 마시면 가슴 내밀고 내쉴 때 배 내밀고 가슴 내밀고 배 내밀고 반대가 되어버려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인맥이 막혀 있다 그러거든요. 인맥이 막혀 있으면 반대로 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슴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어깨. 그 가슴을 열고 열어준다는 그걸 해주려고 조금 전에 누워서 팔을 쭉 뻗고 있었던 거죠. 그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저 뒤에 있는 쿠른타 같은 기계로 전문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어깨 라운딩 솔더 돼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단식할 때 내가 자꾸 잔소리 하는데, 단식할 때 매일 하루에 2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할 때 되면 쫙 다 풀려. 어깨 통증부터 해가, 어깨 견중부터 해가. 이게 막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여기 꽉 막히니까 순환 기능도 떨어져. 갑상선 기능도 다 약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좀 움츠려지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된다. 폐가 막히면 폐쇄적으로 된다 그러거든요. 폐쇄적으로 폐를 자꾸 오픈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주면서 이걸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고개 뭐 끌떡끌떡, 그리고 왜 따라 안 해? 네. 이렇게 뭐 춤추는 거예요. 오, 예. 이렇게 딱딱 치라고. 가슴이 딱딱 열리게.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로. 이렇게. 그러면 가슴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가슴이 열려야 이제 폐포가 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풀무호흡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가 밴드에 조금 전에 글을 좀 알리는데 그것만 설명해 드리고 요가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건강,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장수한다, 이 개념이 뭔 것 같아요? 장수한다. 우리는 장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장수라는 건 뭐냐, 장의 수명이에요. 장이 수축이한 하는 그 운동 능력, 수명을 우리가 장수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마비가 된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장이 안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많은 암 환자들도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5%도 안 돼요. 암으로는 안 죽어요, 우리는. 뭐로 죽냐 하면 암이 오면서 장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져요. 그 장이 폐색되면서 뭐냐 하면 이 똥똑들이 대장경맥하고 폐경맥이 연결돼 있어. 땡똑들이 폐로 가면서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인들 보면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장에 똥이 막히면서 이렇게 똥똑들이 혈액으로 가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잘 관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관리하려고 우리가 뭐 해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먹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는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에는 뭐냐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어디서 뽑아냈냐 하면
우유에서 오래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종균들이에요. 근데 동양인들은 장에는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에는 유산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변을 보면 황금변을 막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유산균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변 보면 황금변을 보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자꾸 검은색으로 보죠. 예를 들어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변 보면 시커멓게 냄새도 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 자체가 다 이게 술 때문에 알코올로 질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는 우유에서 뽑아낸 건데 그것들은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그 토착균이라고 오랫동안 묵어오던 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입장에서 유산균들이 우리 몸에 토착균들은 얘들은 용병이거든. 용병인데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용병이 아닌 거예요. 이게 토착균이 활성화돼가 안정화돼야 돼. 그게 몸이 환경이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그런 균보다는요 열을 가하지 않고 발효되는 음식들이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김치는 굶줄굶줄 많이 마시기 힘들어요. 그렇죠? 된장은 살짝 끓여서 넣기 때문에 또 유산균이 좀 죽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토종균들은 탁 끓자 말자 된장 넣고 불 꺼버리면 조금 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거 먹으면 굉장히 프레시하고 맛있거든요. 된장찌개 끓일 때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주 균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동치미 같은 경우는 묵기가 좋죠. 만들기도 너무 좋거든요. 재료 싹 모아가지고 그대로 누름통에 눌러가지고 딱 담가놓으면 끝나요. 근데 파는 동치미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두유 같은 거 콩 갈아가 두유 만들어가 집에서 묵은 것하고 두유 파는 것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 파는 것하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것하고는 뭐냐 하면 직접 만들면 재료를 내가 오픈시켜 놨는데 걸쭉해요. 먹으면 바로 힘이 나.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변 못 보시는 분들 동치미 한 잔 딱 먹으면 변을 막 4-5번 막 계속 봐. 시원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을 못 보시는 분은 장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장내 환경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보식할 때 동치미를 100일 먹으세요, 200일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내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우고 낼 때 장내 환경은 좋아지는데 이 빠질 때 너 좋은 균 너 남아있고 나쁜 균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로 다 나가죠. 썰려서는. 그런데 이제 환경은 점점 장에서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은 되는데 이때 장내 환경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동치미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보식할 때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눈 뜨자마자 먹어주고 이러면 장내 환경이 되게 좋아지면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요 덜 피곤해요. 좀 덜 지치고 되게 피곤함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치미 같은 걸 오래 장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굉장히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동치미를 좀 많이 그게 주면 우리 장내 환경도 좋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기본도 되고 나이가 먹으신 분들은 특히 동치미를 계속 더 드셔줘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방부제 된 거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장내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변을 잘 못 본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환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둘 다요. 아, 예. 빙고.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피자, 치킨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변 잘 봐요? 소금물로는 화장실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첫날은 많이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기는 가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거의 물인데. 그러니까 물이라도 그 묵을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도 한 벌에 한 번 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무난한 편이에요. 몇 번 가요? 못 가고 있어요. 예? 저는 환경 탓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집 떠나면 별로 못 봤어요. 환경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장에 대한 부분은 내가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몸 안이 있고 몸 바깥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개념이 우리 몸 이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돌거든요. 이렇게 오라를 검사해 보면 이렇게 열이 있는 게 그게 우리 몸이에요. 이만큼 몸인데, 또 몸 안인데 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입하고 똥구멍은 몸 안이기도 하고 몸 바깥이기도 하거든요. 뭐냐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장에 문제가 위장, 소장, 십일대장, 대장에 문제가 생기거든. 나와 직접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장에 문제가 일어나요. 나하고 좀 거리가 먼데 장에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지금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좀 장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딱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나도 속이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확 와닿지는 않는데 뭐 살면서 이제 막 와닿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 바뀌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더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나의 자식들, 부모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갈등 때문에 보통 장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많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관계하고 관계에 대한 갈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문제는 거의 95%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위장이든 대장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한국인들은 구조적으로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나와 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포지션을 내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 교육도 그래 받았고, 그렇게 또 가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점점 갈수록 좀 그게 덜해지는데,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게 100%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위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몸 안이기도 하고 몸 바깥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을 잘 보시고 장 환경을 자꾸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잖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가 척박해, 인간이. 근데 척박하지만 성장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뭔가 막 쫓기고 이러기 때문에 얼굴이 다 항상 굳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동남아나 이쪽에 가면 사람들이 no problem, 아주 여유로워. 행복해. 그냥 있어도, 왜? 오늘 내가 겨울이 와서 집에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겨울을 그렇게 준비할 게 없어. 완전 사람하고 끊고 살아도 내가 숲에 밀림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혼자 살 수 있어. 야생동물이 미키 죽든 혼자 살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또 봄을 또 맞이해가 또 겨울을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갈등도 많고,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개념은.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단식도 오고, 뷰 보고, 내 내면도 한번 보고, 내 속도 보고, 내 몸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장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가 수업하겠습니다.